오늘 저희 집회의 마무리 연사이신 백두산 TV의 구성재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듣는 것으로 오늘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연사님 모시겠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무리해 주시려고. 네, 감사합니다. 네, 구성재입니다. 백두산 TV 탁입니다. 네. 자,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지금 종로 2가에서 5.18 관련 행사에 갔다가 혼자 불통해서 광화문에서 이렇게 쭉 걸어왔습니다. 왔는데 안국역에서 말입니다. 좌빨들이 탄핵 찬성 집회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저기 광화문 상거리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그리고 여기 거기 조금 지나서 교보 조금 더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애국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 대충 규모를 이렇게 가늠해 보니까 한 10대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애국 집회, 탄핵 반대하시는 분들의 집회가 규모가 한 10이라면은 탄핵 찬성 집회는 한 1 혹은 뭐 1.5 이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팔트에서의 동원된 혹은 참여한 시민들의 규모로 봐서는 압도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그 열기라고 할까, 뭡니까, 강도라고 할까, 그것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의 여론으로 판단되는 탄핵 여부 전망은 탄핵이 각하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아주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아직 결정문, 선고문은 쓰지 않고 있다고 그러죠. 판결만 계속하고 심리만 계속하고 있다고 그러고, 본격적으로 판결 선고문을 쓰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만약에 각하되거나 기각되거나 하더라도 윤통에 대한 선고문에는 이 말이 틀림없이 들어갈 겁니다. 공소장, 탄핵 소추안이 변경이 됐다. 내란죄가 들어간 상태에서 탄핵 소추안이 국회가 통과를 했는데, 본안에 와서 헌법재판 심리 과정에서는 내란죄가 빠져버렸습니다. 따라서 소위 말하는 공소장 1번주의, 탄핵 소추안은 변경되더라도 동일성 원칙을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점이 어긴 겁니다. 법률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마 기각 혹은 각하된다면은 그런 점이 틀림없이 언급되어야 하고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각하 혹은 기각될 때 형사소송법상 현재 진행 중인 형사소송 사건에 대한 기록은 송부받아서 열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헌법재판관들 지들 마음대로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형사기록을 청탁받아서 심의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이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런 절차적인 불법사항이 두 가지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각하되면서 이런 불법사항이 분명히 지적되어야 합니다. 그 지적됨과 동시에 반드시 이번 선고문에 들어가야 할 것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법 탄핵 과정에서도 똑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채로 변경되었다는 점, 그리고 형사소송 심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기록을 헌재에 갖다 써서 그거를 탄핵하는데 사용했다는 점,
요 두 부분이 똑같이 위법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에서 선고문을 쓸 때 반드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의 판결 과정에서 있었던 이 불법적인 사항에 대한 지적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7년 전, 8년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아주머니 얘기 좀 듣고 가세요. 네. 자, 이 점이 들어가서 뭐가 불법이었는지, 뭐가 잘못되었던 것인지 7년 전, 8년 전 이야기라 하더라도 반드시 지적돼야 되고 그것이 국민들한테 알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명예를 회복하는 작은 계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윤통에 대한 불법 탄핵 과정에서 각하가 이루어질 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탄핵 소추안의 변경, 동일성 원칙의 훼손,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형사소송 사건에 대한 기록을 송부받아서 사용한 점, 둘 다 불법적이었다는 점을 기록해야 되고 8년 전 2017년에도 그런 점이 있었다는 점이 반드시 부기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과연 지금은 이 언론에서 나오는 걸 보면 여러분도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윤통에 대한 불법 탄핵은 기각될 가능성이, 각하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윤통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은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이 기각돼서 각하돼서 통과는 되지 않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강도 높게 강력하게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의 합법성, 정당성, 신뢰성을 고양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몇 가지 있습니다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불법 국회 해산입니다. 불법 국회 해산! 22대 국회 해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는 중요한 조항이고 조건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지금 이 나라에 정말 깊숙이 침투해 있는 공산당 세포 조직들에 대한 청소를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차이나 아웃을 시켜야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법조계, 경찰, 검찰, 심지어 의료계, 심지어 종교적, 언론에 들어와 있는 화교들, 중국인들 다 색출해서 내쫓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SNS를 하나 봤는데요. 아니, 의료계의 종사 인원이 22만 명이랍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그 중에서 18만 명이 화교랍니다. 믿어지십니까? 이런 통계가? 22분의 18, 거의 80%가 훨씬 넘는 수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화교라는 거예요. 의사가, 간호사가 화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나라 뒤집어진 겁니다. 그들이 급할 때 국민들한테 진짜 좋은 약을 주는 건지, 제대로 약을 처방하는 건지 정말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JTBC, MBC 왜 앵커에 화교를 갖다 놓습니까? 예? 발음도 잘 안 되는 화교를 메인 앵커로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틀림없이 뒤에서 누가 시키고 있는 겁니다. JTBC와 MBC는 완전히
정말 강력하게 CCP의 중국 공산당의 손아귀에 들어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네? 이 한국의 주요 기관, 심지어 정부 기관에 있어서의 화교 세력의 축출, 청소, 정화, 윤통이 돌아오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자, 첫 번째 국회 해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불법 국회, 부정국회로 구성된 22대 국회입니다. 뭐 증거니 뭐니 이거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애국 우리 투사들께서는 다 아시니까 재산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22대 국회를 해산하겠다 목표를 세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22대 국회를 해산시킬 수가 있습니까? 헌법에는 200인 이상으로 국회는 구성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01명이 199명이 되도록 101명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은 정족선 미달로 국회는 해산되는 겁니다. 자, 근데 국민의힘당은 지금 몇 명입니까? 108명입니다. 108명. 108명 중에서 산술적으로 얘기하면은 101명만 사퇴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20명 정도가 한동훈계라고 합니다. 한동훈계. 23명인가요? 24명이. 이 24명이 지난번에 나경원 의원이 주도했던 윤통의 탄핵 기각 청원 서명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들 24명은 윤통이 탄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 다시 말을 바꿔서 그렇다면 이들이 야 우리 부정선거로 구성된 22대 국회 해산시켜야 될 테니까 원내대표한테 당대표한테 사직서를 미리 모아서 내놓자 라고 했을 때 얘를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24명입니다. 네? 이들 중에는 전국구 의원도 있고 네? 비례대표 의원도 있고 경북 사람도 있고 서울 사람도 있고 충청도 사람도 있고 검사 출신도 있고 이렇습니다. 네? 이들이 국회 해산을 요구하는 시대적인 명제에 거부할 때 우리는 어떤 방법을 갖고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지금 국민의힘 대표 선거를 앞두고 윤상현 의원이 대표될 것을 목표로 해서 뛰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대표 선거 공약 중에 하나가 22대 국회 해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자신의 정치적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아스팔트 세력들의 지지를 모으기 위한 텅 빈 구호인지 아니면 정말 목숨을 바쳐서 22대 국회를 해산하려고 하는 것인지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내건 구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구호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도록 우리는 윤상현을 닥달해야 됩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동훈계 이 배신자들 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감시하고 그들을 채찍질해서 사직서가 내는 국면이 온다면은 사직서를 내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한테 압박을 가하고 그들을 압력을 가해서 이 당면한 과제인 22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약에 22대 국회가 해산이 안 된다.
그냥 여기 아스팔트에 있는 몇몇 종교 지지자들도 그냥 립서비스만 하는 거고, 윤상현도 알고 봤더니 그럴 속마음이 없고, 국민의힘당도 사표 낼 사람도 반도 안 된다. 그런데 22대 국회는 계속 폭주를 하고 헌법 체제를 부수고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고 여러분들의 표현과 양심과 미래를 짓밟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질문, 이 가장 현실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라의 미래를 생각지 않고 불법을 방치하고 또다시 부정선거가 일어나는데도 제도를 개선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가슴속에 해결책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서로 한번 깊숙하게 고민을 하면서 다음번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백두산 TV의 구성재 대표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요약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먼저 가시기 때문에 다음에 오시면 구성재 대표님을 먼저 모셔서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먼저 모실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한 것은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의 민주 가치를 추종해야 되는데, 가치를 추종하지 않고 사람을 추종하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혼란합니다.